말단 병사의 전설 제82장 말라연방 제1연합함대의 기함 내부 위강혁은 말없이 지휘석에 앉아 별빛이 흐르는 성계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손끝엔 은근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거대한 파란 삼각형 하나가 서서히 노란 점선 근처로 접근해가자 기함 전체는 숨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고 그 중에서도 레이더병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레이더 화면에 매달려 있었다. 우주 밖에서 본다면 15만 척 규모의 이 연합함대는 전 함선의 포구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경계태세에 들어간 모습이었다. 누가 봐도 이건 지금 싸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전쟁 직전의 분위기였다. 1. 지휘석 스피커에서 컴퓨터의 냉정한 카운트다운이 들려오자 모든 장병들이 잔뜩 긴장한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지어 위강혁조차도 그 단단한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숨은 성계 진입 완료. 컴퓨터의 기계음이 성계 진입을 알리자 함내 장병들은 일제히 한 차례 몸을 움찔하더니 이내 안도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제야 위강혁이 입을 열었다. 특이사항 없나? 이상 없습니다. 레이더 유효 범위 내에선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레이더병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고개를 끄덕인 위강혁은 곁에 있던 부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양익 전개, 정찰정 투입. 부관은 즉시 명령을 전달했고 성계지도 속의 파란 삼각형이 좌우로 갈라지더니 거기서 수많은 작은 파란 점들이 마치 벌떼처럼 튀어나와 빠른 속도로 넓게 흩어져 갔다. 그 순간 삐익 하는 전자음과 함께 위강혁 앞에 두 개의 입체 영상이 떠올랐다. 그 안에는 그와 함께 함대를 지휘하는 두 인물, 나정훈과 내건우의 얼굴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경례를 하더니 내건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거의 저항도 없이 숨은 성계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상할 게 어딨어? 몰레이스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우리 100만 병력을 상대로 정면 대결하진 않겠지. 분명 각 행성에서 식량 다 긁어모아 도망쳤을 거다. 우리더러 배급 더한 게 만들고 보급 안 될 때 덮쳐서 한 방에 끝내려는 거야. 나정훈이 단호하게 받아쳤다. 내건우는 비웃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런 초토화 전략, 신병훈련소 때부터 들었던 거잖아요. 설마 무올레이스가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쓴다고요? 우리가 지금 외국 침공 온 것도 아니고 이건 진압작전이잖아요. 그런 전략이 먹힐까요? 먹히지. 민심이란 게 누가 집권하든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거든. 밥줄 끊기면 누구든 들고 일어나. 그러니 진짜로 무올레이스가 그 수를 썼다면 우린 진짜 부담 떠한 게 되는 거다. 제발 우리가 접수해야 할 행성수가 적길 바래야지. 지금 우리 함대에 있는 식량 제조 아무리 빡세게 돌려도 신기 행성 감당이 고작이야. 나정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위강혁은 자신들이 처음 결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당시 셋이 형제 결의를 맺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함대의 명확한 수뇌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셋 다 준장이었고 각자 독립된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기에 제대로 통합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위강혁이 맏형, 나정훈이 둘째, 내건우가 막내. 이렇게 정리했다. 물론 그게 가능했던 건 그동안 쌓아온 우호적 관계 덕분이었다. 다른 연합함대들은 아직도 군령 하나 제대로 통일 못해 개별 부대처럼 따로 놀고 있었으니까. 바로 이 점이 왜 자신들의 함대가 선봉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다른 함대가 먼저 나갔다면 준비도 못 끝낸 채 적한테 박살났을 게 뻔했다. 다들 장교 능력은 출중하지만 성격들이 워낙 개성 강한 데다 협력은 젬병이었기 때문. 그런 이들을 하나로 묶어봤자
전투력은 고사하고 지휘체계부터 박살났을 테니까. 조직된 지 얼마 안 된 그 함대들이 우왕좌왕하다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때 나정훈과 내건우가 동시에 물었다. 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강혁은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진압하러 온 거지. 민중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지금 우리의 주된 임무는 반란군의 주력 부대를 소탕하는 것. 비전략적인 행성은 우리가 굳이 접수하지 말고 후속 함대한테 넘기면 된다.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멍해졌다. 잠시 정적 후 나정훈이 조심스레 말했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위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제1연합함대는 10개 연합함대 중에서 전투력 최강, 그리고 내부 통합도 가장 뛰어나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 따라오고 있는 느릿느릿한 다른 연합함대만 봐도 비교가 불가했다. 만약 우리가 지나가는 행성마다 식량 다 털려 있다면 그건 더디라는 얘기다. 그걸 뻔히 보면서도 뛰어드는 건 멍청한 짓이야. 그러니 우린 식량 나눠주러 다닐 게 아니라 반란군 주력을 찾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민중 구호는 후속 함대한테 넘기자. 그렇게 하면 그들도 함대 정비할 시간 생기고 민심도 얻고 게다가 우리가 공 적당히 양보한 셈이니 불만도 안 생길 거다. 내건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와 형님, 그거 완전 내 말이 토끼 아니에요. 반군 주력 추격, 아군 정비 시간 확보, 민심 수습, 공도 넘겨주고. 역시 형님 클래스 다르십니다. 위강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뭐라 하려는 순간 부관이 뛰어들어왔다. 지휘관님, 정찰정이 가장 인접한 행성에서 송신을 받았습니다. 행성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며 해방을 환영한답니다. 성계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자 위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현지 질서 유지 잘 부탁드리고 식량 사정도 확인해보라고 전해. 부관은 곧장 통신병 쪽으로 뛰어갔고 나정훈과 내건우는 말없이 위강혁 옆에 나란히 앉아 그 행성의 회신을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관이 다시 황급히 돌아왔다. 지휘관님, 현지 정부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식량도 충분하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위강혁과 두 사람은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 무올레이스가 초토화 전략을 안 썼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무렵 정찰정들로부터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왔다. 수백 개에 달하는 행정행성들이 하나둘 연방군을 환영하며 자진 투항했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그 행성들은 하나같이 식량이 넉넉했다. 일부 행성에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라며 아예 군 수요까지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태세였다. 위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후방 함대한테 전해라. 우리는 반란군 주력을 추격하느라 급하다. 복구와 접수는 후방에서 맡아달라고. 부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이 동그래졌다. 저기, 지휘관님, 이건 수백 개 행성입니다. 이 공만 챙겨도 병사 하나가 장교로 승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업적인데 그걸 그냥 뒤에 넘기신다고요. 그 반응에 위강혁은 웃으며 일어나 부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멀리 봐야지. 지금 중요한 건 반란군 주력 섬멸이야. 행성 접수는 비교적 작은 공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함대의 선봉이야. 이번엔 우리가 직접 점령 안 해도 공은 당연히 우리한테도 돌아온다. 자, 명령 전해. 지휘관의 설명에 부관은 더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내건우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이 통신 들어가면 후방 애들 환장하고 뛰어 올라오겠네요. 공짜로 주워 먹는 행성이라니. 위강혁도 작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개인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조언도 보내자. 광복에 집중하면서 함대 정비도 잊지 말라고. 그 말에 나정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형님,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우리랑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닌데. 위강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고. 그리고는 손을 크게 휘저으며 다시 명령을 내렸다. 전 함대에 고한다. 양익 수축, 전 함전속으로 이 구역 통과. 정찰정은 계속 주변 감시. 이상 발생 시 즉각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교, 나정훈과 내건우까지도 일제히 거수경례하며 명령을 받들었다. 한편 목리 성계의 외곽 우주. 그곳엔 네이스 공화국의 군기를 단 전함 수백 척이 고요히 정박해 있었다. 그중 전장을 지휘하는 중장 계급의 남자 기재호는 별빛이 흐르는 성계 지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옆엔 네이스 군복을 입은 한 준장이 자세를 바로하며 보고를 하고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장군님. 좌라 성계에서 진입한 말라연방의 선봉 함대가 숨은 성계를 빠르게 관통하고 있으며 현재 정찰정이 발견한 모든 행성은 후속 부대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쉽게 물릴 상대는 아니겠군. 몇 개 함대를 희생해서라도 발을 묶어야겠어. 그때 한쪽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막중히 계급장을 달고 있던 강태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기, 이재호 장군님. 아니, 지휘관님. 그 말라군 선봉 함대가 그렇게 강적입니까? 그렇게까지 평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성숙해진 강태민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고 배워라는 철칙을 잘 따르고 있었다. 이재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중위님, 아시겠지만 행성 하나를 점령하는 공로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그 선봉함대는 수백 개의 행성을 정말 그냥 손만 뻗으면 접수할 수 있는 행성을 아무 미련 없이 넘겼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짜 목표가 반란군 주력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득에 눈 돌리지 않고 큰 흐름을 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협이죠. 강태민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참깨 하나 줍자고 수박 한 통 버릴 사람은 아니란 말씀이군요. 하지만 강태민은 이재호가 자신을 중이라고 부른 것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호칭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군대는 계급으로 말하는 곳이다. 내가 아무리 대장의 아들이라 해도 계급이 낮으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대의 대장 아들이라는 신분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강태민이 전함에 도착하자마자 이재호는 꽤 얄팍한 이유를 들어 그를 한 계급 승진시켜 중위로 올려줬다. 이 작은 경험은 강태민에게 전장은 승진의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 물론 이재호는 겉으로는 그를 중위님이라 부르지만 속으로는 왕세자처럼 모시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게 곧 태자가 될 인물인데 함부로 군 상관 티를 낼 수 있겠는가.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 지휘관이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이재호 장군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심지어 5개 함대를 희생해서라도 견제하려 한다는 건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녀석. 소문만큼 멍청하진 않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곧바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단지 그런 인격적인 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재호는 버튼을 눌렀고 성게지도 위로 10개의 파란 사각형이 펼쳐졌다. 그 중에서 하나의 블록만이 정교하게 정렬된 삼각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마치 칠교도 퍼즐처럼 모양도 들쭉날쭉,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였다. 강태민은 그 정렬된 삼각형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저게 바로 그 선봉 함대구나. 이재호는 그 눈치를 채고 바로 이어서 설명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함대는 다른 어떤 연합함대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이고 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연합함대는 동일 계급의 지휘관 셋이 동시에 통제권을 쥐고 있죠. 그런데도 저 함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즉, 2명의 동급 장교가 자발적으로 한 사람의 지휘를 따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리더십이 강하고 인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는 다시 버튼을 눌렀고 또 다른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함대는 고급 전함만 무려 10,000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일반 전함 10만 척은 우습게 박살낼 수 있어요. 강태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지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투에 있어선 결국 함선의 등급이 절대적이라는 걸.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급 전함으로 고급 전함을 상대하려면 상대가 멍청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 기술력, 무장, 방어력, 속도, 사거리. 전부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지휘관님은 이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하실 생각입니까? 강태민이 물었다. 이재호는 성게 지도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5개 함대를 쏟아붓겠다. 5이요. 전체 전력의 3분의 1이잖아요. 고급 전함이 많다 해도 그거 맞겠다고 5개 함대를 한꺼번에 쓰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쪽은 아직도 드라 성게 방어선이 비어 있는데 사목 성게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어떻게 막죠? 강태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반문했다. 하지만 이재호는 오히려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병력이 더 있었으면 더 붙였을 거예요. 그 함대는 고급 전함 10,000척에 일반 전함도 14만 척이나 된다. 한번 제대로 걸리면 전면 전투다. 그는 성게지도에서 해당 함대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제 일연합 함대만 잡으면 나머지 함대들은 사실 큰 위협이 아니야. 심지어 양방향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10개 함대가 남아있어. 그 정도면 충분히 다 방어 가능하지. 그 말 끝에 이재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번뜩였다. 이 싸움, 결국 우릴 빛내줄 무대가 되겠지. 강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군님께서는 혹시 처음부터 그 선봉 함대가 우리 주력을 찾으려고 급히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이재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건 아니야. 내가 예상했던 건 그들이 너무 욕심내서 각 행성을 빨리 점령하려 하다. 경계를 소홀히 할 거라는 점이지. 만약 선봉은 안 그래도 뒤따라오는 후속 함대는 분명 경계를 풀게 될 거야. 그들이야 생각도 못했겠지. 그 넉넉한 행성들이 사실 전부 낚시 미끼였다는 걸. 배부르게 먹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낚시줄 당길 순간이지. 강태민은 더는 묻지 않았다. 이미 이재호의 전략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장군님, 우리 정보력 꽤 대단하네요. 말라연 반군의 움직임을 이렇게 세세히 알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재호는 쿡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렇게 거대한 병력이 우주를 이동하는데 그 경로에 있는 행성 하나의 망원경만 들이대면 다 보여. 우리가 받은 정보도 전부 그 지역에 파견된 공작원들이 보내온 거야. 진짜 정보력이 뛰어났다면 벌써 그 함대의 지휘관 이름까지 알고 있겠지.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도성에서 쌓아놓은 인맥들, 지금은 다 소용없는 구시대 유물인가? 이런 원시적인 방식에 의존하다니. 한편 말라연방 수도성의 평정작전 총사령부. 대장 칸무기가 보고를 받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따버렸다. 단 하루 만에 들아 성계와 숨은 성계에서 무려 별표 1000개에 가까운 행성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당장 발표해! 이 칸무기 대장의 빛나는지도 아래? 우리 연방군은 하루 만에 1000개의 행성을 탈환했다. 머지않아 전 영토를 회복할 것이며 그 영광은 전적으로 내 덕이다. 그리고는 또 외쳤다. 전방에 축전을 보내라. 이번 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 전원 1계급 특진이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연방 전역으로 퍼졌고 수도성 도심에서도 연방군의 대승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천유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비웃었다. 칸무기, 너무 들떴군. 몰레이스를 당신 수준의 멍청이로 착각하다니. 진짜 패전 소식이 들려오는 날, 그날이 바로 내가 자리에서 쫓겨나는 날이야. 연방의 병력, 제발 너무 많이 갈아넣지는 마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조용히 술잔을 비웠다. 한편 연방 원수부. 오명진 원수는 연방군의 대표 미녀 장교 이하진과 함께 한가로이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하진은 이 알 수 없는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칸무기가 거의 1000개나 되는 행성을 되찾았어요.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원수 자리에 오르겠죠. 그럼 대책은 없으신가요? 오명진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대책 필요 없어요? 칸무기는 절대 성공 못해요. 이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정말요? 병력도 여론도 전부 연방군 편인데 몰레이스가 그걸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명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수나 여론 지지로 결정되지 않아요. 계책과 지휘력 그게 관건이죠. 이하진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몰레이스 쪽엔 특출난 지휘관이 없지 않나요? 반대로 우리 쪽은 전부 유능한 젊은 장교들이 지휘를 맡고 있고요. 그런데도 패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오명진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었다. 몰레이스는 수십 년 동안 남부를 장악해왔어요. 그가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그리고 우리 쪽 문제는 따로 있어요. 칸무기가 자기 공로 과시하려고 만들어낸 전합함대 말입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말을 이었다. 연합함대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심지어 총사령관이 멍청이라도 밑에 제대로 된 참모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그런데 칸무기는 나는 간섭 안 한다면서 지휘권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 결과 3명의 준장이 동일선상에서 지휘하게 됐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하진은 놀라며 말했다. 그럼 누구 명령을 따르나요? 충돌나며. 그래서 더 황당한 게 있죠. 칸무기는 아예 합의하에 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 중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통일된 지휘 시스템.
그리고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 그걸 포기했으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명진은 술병을 들고 또다시 마시려 했다. 이하진이 다급히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만 마셔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마셨잖아요. 너무 과해요. 그는 피하듯 몸을 돌리며 웃었다. 말려봤자야.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명목상 원수라지만 실권은 하나도 없잖아. 부대 하나 통제 못하는 명예직이지. 그러면서 그는 술병을 내려놓고 말문을 열었다. 혹시 궁금하지? 그럼 당신이 대장이던 시절의 권력은 다 어디 갔는데요? 말해줄게. 내가 나눠줬어. 몰레이스, 칸무기, 장골료. 이 셋, 전부 내 직속 부하들이었어. 내가 아니면 걔들이 대장 달 자격도 없었지. 그 말을 들은 이하진은 입이 떡 벌어졌다. 서로 죽일 듯 싸우는 저 셋이 전부 오명진의 부하였다고. 입을 열려던 이하진을 향해. 오명진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왜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그냥 놔뒀어요? 왜 그걸 말리지 않았죠? 그치. 다 예상했어.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낮게 웃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그들이 강해지길 바랐고 서로 끝까지 싸우길 바랐지. 내 권력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의 권력을 더 키우길 원했어. 이하진은 멍해졌다. 지금 연방 내에서 가장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이 군벌들, 그 모든 혼란의 씨앗이 눈앞에 이 사내라고. 입술이 떨리는 이하진은 조심스레 물었다.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죠? 오명진은 잔을 내려놓고 싸늘하게 웃었다. 왜냐고? 연방군의 결속력을 없애기 위해서지. 연방 전체를 군벌들로 쪼개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 침략에 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하진은 벌떡 일어나며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누구 명령으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오명진은 술병을 들이켜 몇 모금 더 마시고 나서 입가를 닫고는 창밖에 검은 우주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내 아버지야. 바로 그 사람. 어렸을 적부터 내 미래는 없었지. 가족과도 떨어지고 낯선 곳에서 자라야 했고 내 인생의 방향은 단 한 번도 내가 정한 적이 없어. 심지어 내 아내조차도. 감정이라고는 없는 정치적 거래물이었지. 그는 피식 웃었다. 인생이 몇 번이나 있다고. 피곤하다. 정말 지친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을 뿐인데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더라. 점점 더 낮아지는 오명진의 목소리. 마침내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하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방금 들은 고백 그는 적국에서 보낸 특수 스파이였던 것이다. 무려 50년을 잠입한 채 살아왔고 지금은 연방군 최고 계급인 원수까지 달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이라면 그를 고발해야 했지만 여자로서의 감정은 그를 가엾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에 짓눌린 희생자였다. 자유도, 감정도 없이 살아온 인생. 그저 조용히, 소박한 삶을 원했을 뿐이었다. 마지막에 내뱉은 그 말.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 한마디가 이하진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어차피 고발해도 믿을 사람도 없고, 지금 와서 군벌들 다툼이 멈출 것도 아니고,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오명진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편
광속으로 질주 중이던 말라연방 제1연 압함대의 기함. 내건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외쳤다. 형님. 봤어요. 군부에서 축전이 도착했어요. 모든 참전 장교 전원 1계급 특진. 하루 만에 중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위강혁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공도 없이 상 주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에이 왜? 병사들 전부 신났어요. 사기도 팍팍 올라갔다고요. 나정훈이 바로 반박했다. 맞아요. 무려 1000개나 되는 행성 되찾았잖아요. 그걸 무공이라고 하시면 섭섭하죠. 내건우도 거들었다. 하지만 위강혁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걸 되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 실상은 그냥 우리 손에 쥐어준 거잖아. 형님, 무슨 말씀을? 나정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무올레이스라면 그 많은 행성을 고스란히 적에게 넘길까? 위강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 설마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까? 하지만 이상한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건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아무 문제 없이 1000개 행성을 순식간에 접수했다. 그럼 우린 무슨 기분이 들겠냐? 그 말에 나정훈과 내건우는 동시에 긴장하며 외쳤다. 적을 과소평가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위강혁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레이더병이 긴박하게 소리쳤다. 보고. 정찰정이 3시 방향 5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적 함대 발견. 약 30만 척 규모의 일반 전함입니다. 내건우와 나정훈은 전투 본능에 불이 붙은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러나 위강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 밖의 명령을 내렸다. 전 함대, 정지. 적 발견 사실을 후방 함대에 즉시 통보하라. 두 사람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이 비록 1만 척의 고급 전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깊숙이 들어온 고립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후방대군이 도착한 후 함께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했다. 이윽고 제1연 압함대에서 발신한 정보가 후방으로 전달되자 그곳에서 1000개 행성을 복구 퍼포먼스 중이던 80만 척 규모의 연합함대는 꽃다발이며 술병, 취재 카메라까지 몽땅 집어던지고 바로 제1함대 쪽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다들 서로 경쟁하고 다투던 젊은 장교들이지만 적과의 정면 승부만큼은 하나같이 갈망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받은 이 승진은 너무 허무했다. 실전을 치르지 않고 별이 늘어난 게 부끄러울 정도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광속 점프를 통해 복구한 행성들을 전부 버리고 전장으로 이동했다. 그 정보를 접한 이재호는 기묘하게 웃었다. 집중 병력의 신중한 전진이라. 생각보다 똑똑하군.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나? 그는 곧바로 부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6번 함대는 이동 중지. 적 후방에 은폐 중이던 부대, 지금 출격시켜라. 이 명령이 전파를 타고 우주를 가로지르자 숨은 성계 내에 위치한 수십 개의 폐기성, 이른바 쓰레기 행성들에서 동시에 수천 척의 전함이 튀어나왔다. 전함의 색과 문양은 모두 레이스 연방군의 것이었다. 이 광경을 레이더로 목격한 숨은 성계 내 행성들은 곧장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니, 우린 방금 말라연방군에 항복했는데 우리 보호해준다며. 정부 청사에선 대책을 놓고 아비규환이었고 그 틈을 타 레이스 전함들은 일제히 행성에 주포를 발사.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폭사했다. 그 순간 항복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이스 연방 만세! 심지어 어떤 관료는 울면서 네이스 장교 다리에 매달려 외치기까지 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라군이 이 행성을 타락시킬 뻔했어요. 이렇게 하여 단 몇 시간 만에 말라 연방이 광복했다던 20성계의 1000여 개 행성은 모두 다시 네이스 연방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칸무기는 거의 피를 토할 뻔했다. 그대로 실신할 뻔했지만 다행히드라 성계 쪽에서의 진격은 순조로워 그나마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다. 결국 연방군 수뇌부는 결론을 내렸다. 반란군 주력은 20성계에 있다. 그리고는 칸무기의 일갈이 떨어졌다. 총공세다. 연방군 마지막 전력. 후방방어 및 수송 부대까지 모두 끌어모아 총 50만 척의 함대를 20성계로 돌입시켰다. 그 순간 말라 연방의 대부분 병력이 수문과 드라 두 성계에 집중되었고 다른 모든 성계는 방어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다.